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돼갖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주말도 다 지키고 이렇게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하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강좌예요. 비록 뭐 1박 2일밖에 안 되지만은 왜 의미가 있냐면은 첫째, 올해 1월에 우리가 학융합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해서 전체 그러니까 전 분야 우리가 다 커버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야를 커버하고 그 다음에 첫 겨울 학교를 우리가 제주도에서 했어요. 그때 이 73명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했는데 그건 그러니까 일종의 종합 세트처럼 했는데 이번 강좌는 이 부산 동남권 지역에서 이 부산 동남권 지역이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산업단지 그 지역별 어떤 특화된 인프라, 산업 인프라가 있는 데서 그 지역의 학교들을 중심으로 어떤 특별한 주제를 놓고서는 이 강좌를 시작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강좌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지금 한 6명?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 40명만 넘어도 굉장히 잘 되는 거겠다 했는데, 이렇게 오셨는데, 모쪼록 좀 집중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강좌가 여기 있는 많은 그 강사 선생님들은 제가 뭐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마땅하겠지만은 하실 때마다 이제 간단하게 프로필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아마도 우리나라 학융합 분야에서 최전선에서 실제 현장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것을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거의 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교과서에는 없던 이야기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해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라는 진로 방향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되는 말씀들을 해줄 거니까 비록 1박 2일이지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인텐스하죠. 아침 9시부터 오늘도 저녁 만찬까지 있고 그 다음에 내일은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또 토요일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잘 집중을 해서 하시면은 의외로 이 많은 성과들이 있을 것이고 본인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것에 지금 학융합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불 좀 꺼주실래요? 약간 이게 너무 앞쪽에 잘 보이세요? 이 앞쪽에 있는 불 좀. 제일 좋은 거는 포지션은 이쪽에서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이 학융합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작년에 저도 마이크 다 들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작년 7월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미래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대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서비스 주체인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게 뭐 서울대학교 프로젝트는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휴전 에너지 프로페셔널 컬티베이션 프로그램 했더니 이 프로페셔널이라니까 외국 사람이 보고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프로페셔널, 뭔 프로페셔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들이 목표가 뭐냐면은 이 분야에서 프로페셔널로 키우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이 프로그램은 프로페셔널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생각하는 목적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학생들을 우리가 이 분야의 프로페셔널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은 프로그램의 목표 및 개요, 그 다음에 1차 연도 추진 실적, 그 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먼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핵융합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 국가 핵융합 프로그램의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물리 분야이면서 좀 이따 이제 권면 박사님께서 핵융합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이 스테디 스테이트 토커막 피직스하고 그다음에 운영 기술을 개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분야 이런 프로그램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뭐 핵융합의 목적이 핵융합 발전소를 건설해서 운영해서 전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그게 뭐 물리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보면은 엔지니어링하고 테크놀로지가 필요한데 크게 두 분야. 그래서 코어가 피직스 분야인 거고 또 하나는 엔지니어링하고 테크놀로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프로젝트하고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는 K-스타. 이게 대전에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있는 초전도 핵융합 장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여기 가입한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프로그램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 슈페리칼 토루스라는 그런 조그만 소형 토커막 장치인데 이거는 교육 실험용이에요. 그래서 베스트란 장치, 이건 버사타일 익스페리멘탈 슈페리칼 토루스.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라즈마, 그러니까 핵융합 기초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이거는 이제 대학 교수님들한테 프로젝트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기초적인 R&D하고 인력 양성을 하는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이거는 지원이 주체가 뭐냐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퓨전 엔진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K-스타를 운영하는 데는 단지 실험하는 게 아니라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유지하는 보수하는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터 장치는 지금 건설 중이기 때문에 여기도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실제로 가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근데 이제 핵융합 에너지 개발의 궁극적인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터까지만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핵융합 발전소를 짓는 건데 이게 데모가 데몬스트레이션 파워 플랜트 즉 미래 핵융합 실증로를 개발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테크놀로지 R&D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R&D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모라는 이건 뭐 실증로인데 이 실증로는 여기서 K-스타나 이터는 이터 같은 거는 이미 디자인이 정해져 있고 뭘 어떻게 했다는 목표가 분명히 있는 장치예요. 근데 이 실증로라는 거는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나온다는 걸 실증해주는 그 플랜트이기 때문에 이 각 나라마다 발전소들이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발전소 노용이 틀리죠.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아웃풋을 내는 발전소가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보다 작은 규모의 발전소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증도라는 거는 그 나라의 전기 사정, 산업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을 종합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이
나라별로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에서 K-데모 디자인 액티비티를 이거는 이제 국가행정연구소에서 이거는 중심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대학, 연구소, 산업체에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국가행정화 프로그램의 현황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이터라는 장치가 2007년부터 이터 IO 인터내셔널 국제기구가 설립되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여기서 이터라는 거는 이거는 내일 말씀드릴 뉴클리어 퍼실리티예요. 그 전에 있는 나머지 장치들은 이 장치들의 그 운영 인허가를 줄 때 주로 방사선을 내는 장치로 인허가를 주는데 이 이터라는 장치는 이거는 뉴클리어 프랑스에서 지어지고 있는데 프랑스라는 지역에서 근데 프랑스에 있는 그 인허가를 주는 당국에서는 이터를 뉴클리어 퍼실리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스페리멘탈 뉴클리어 퍼실리티.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핵융합이 옛날에는 주로 토카막 피직스하고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었는 그 분야였는데 갑자기 뉴클리어 퓨전 뉴클리어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이걸 실제로 이 이터 장치는 R자가 리액터예요. K스타의 끝에 R자는 리서치예요. 갑자기 리서치 퍼실리티에서 졸지에 리액터로 핵융합 연구가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부터는 심각하게 퓨전 엔지니어링하고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야 되는 그것도 그냥 작은 학교 실험실 스케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더스트리얼 스케일 이런 정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기초연구로 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이게 게임이 동네 축구에서 시도대학 축구나 아니면 국가별 축구별로 게임이 가니까 이 게임 플레이를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심각하게 이렇게 이 피직스 분야하고 엔지니어링하고 테크놀로지 분야에 이러한 갭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 다른 핵융합 선진국 예를 들면은 유럽연합, 일본, 미국 이렇게 핵융합 역사가 적어도 40년 된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핵융합 연구가 국가 핵융합 연구로 시작된 게 한 15년밖에 안 돼요. 짧은 역사예요. 제일 짧은 역사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저변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하고 인터페이스로 걸린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핵융합 공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확산이 필요하고 확산된 인력들이 엑스퍼트 레벨, 처음에 말씀대로 프로페셔널 레벨까지 가려는 어떤 심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보자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국내 상황을 보면은 첫째, 제 친구가 여기 지금 경성대학에 있는데 제 친구한테 부탁해서 야 경성대학의 물리학과나 재료공학과 이런 쪽도 부산 지역이니까 참가해줬으면 고맙겠다 그랬더니 우리 물리과가 지금 없어지려고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소리가 그래서 내 코가 석자인데 여기 어떻게 못 오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실적을 강요하고 그다음에 무슨 당장 물리과 졸업생에서 뭐 이런 게 별로 그러니까 그래서
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비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하면 지금 옛날에는 학교 졸업하면 대개 뭐 80, 70%이 정도가 이공계를 갔는데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이공학 지원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 있어요. 옆 나라 일본도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은 더하고 그래서 거긴 더군다나 핵융합은 당장 이게 상용화가 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장 무슨 핵융합 원자력처럼 핵융합 발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핵융합 전문 인력이 고령화 감소 추세가 되고 있어요. 특히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우러러보던 기라성 같은 그런 선생님들이 보면 돌아가시고 리타이한 다음에 다시 안 보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구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한테는 뭐예요? 위기는 기회. 여러분들이 갈 데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은 여기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뭐 에너지 위기, 기후 변화, 뭐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핵융합은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핵융합 에너지를 실현시켜야 됐다는 욕구는 동기는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일궈서 하는 것들이 유럽에서도 조금 시작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터도 있고 근데 이 연구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터가 많이 딜레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여기 각 건설 분야, R&D 분야에 투여될 아주 실력 있고 우수한 인력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딜레이가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죠? 선수들을 갖다서 하면 척척척척 나갈 텐데,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그 애들 다시 교육시켜서 나가려니까 이게 질질질질 끌리는 거예요. 뭐, 딴 분야에서 와서 좀 안다 하는데도 갖다 해보니까 난 이건 몰라.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 수요는 우리가 급증되는 전망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갖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추진할까?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은 이런 쪽에서 많이 사라졌지만은 이 핵융합을 R&D 하는 그 퍼실리티들 실험 설비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큰 규모의 장치들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이나 또 그런 장비들을 건설하는 기간들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기들이. 우리가 어떤 필요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데모를 위해서 어떤 극한 물성 실험 장치들을 세우겠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런 퍼실리티를 건설하려면은 시간하고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러한 장치를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은 뭐 굴러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꽤 쏠쏠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일일이 다 복제를 해서 우리나라 걸로 만들려면은 시간하고 돈이 그만큼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그건 노는 장치거든. 그거 우리가 갖다 쓰자. 어떻게 갖다 쓰냐?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실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노는 장치들로 같이 와서 실험하고 거기서 프로덕트를 내고 그 장치가 존재하는 의미를 자기네들 펀딩을 준 사람들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한국이랑 좋은 국제협력을 해갖고서 이런 결과를 내고 앞으로도 더 가겠다. 그러면 그 장치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의 인력 양성 인프라를 맥시멈으로 사용해서 인프라 구축의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자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그 툴은 우리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단계별로 확산 기초에서 심화 전문. 그러니까 이게 운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운전 매뉴얼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좀 해보고 바깥에 가서 도로 주행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택시 운전을 하든 뭘 하든 한다. 그런 어떤 일관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해서 이 인력 양성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죠.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인프라에 가서 프로페셔널하게 그 장치를 운영하고 그러면 거기서 스텝이 되고 예. 여러분 선배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광고가 안 돼서 그렇지 여기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하려고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확산 및 기초 프로그램하고 전문 심화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는 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여기 들어간 거예요. 권역별 학부 및 대학원 대상 여기서 전공 및 주제별 강좌. 그다음에 웹사이트 구축,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온라인 강좌를 하나씩 올려놓고 있어요. 오늘 이번 1박 2일 코스에서도 이 강의를 이 웹사이트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교육 과정이죠. 근데 교육 과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교육위원회에서 멤버 중에서 한 분인 그 카이스트 김영철 교수님이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은 동아리를 운영을 해서 그 동아리들이 우리는 이런 분야의 핵융합을 하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핵융합 공부는 굉장히 다양해요. 플라즈마 피직스에서부터 여기는 재료 물질, 그다음에 뭐 컴퓨터 모델링 등등인데 동아리들이 우리 필요한 강사를 우리가 인바이트해서 진짜 선수한테 배워보고 싶다.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 동아리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보면 예를 들면은 MSD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영 신통치 않거든. 그래 뭐 별로 성의도 없고 그럴 때는 우리가 딱 가서 제일 MSD 분야 이런 분야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다가 여러분이 강의하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페이싱 컴포넌트 아니면 블랑켓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그 강좌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 동아리들이 그룹에서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산하고 기초하는 분야고, 그 다음이 전문 심화 분야면 이제 전문 지식 및 최신 연구 결과. 이건 국제 핵융합 계절 학교인데, 우리가 제주에, 이번 1월 달에 제주에 살 때는, 일본인 교수님들이, 이분들도 뭐 일본에서 아주 유수의 대학 교수님 또 연구소에 있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셨는데, 학생들 반응이 뭐냐면은 강의실에서 없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이 계절학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 대학원생들이 있어요. 대학원생은 석사를 졸업하고 아니면 박사 졸업하는데 석박사 학생들한테 우리가 일정 기간에 연수를 지원해 줄 수 있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이번에 이제 2토를 다녀왔는데 2토에서는 6개월 연수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뭐 박사후 연수원 이런 것까지. 그래서 이런 하여간 2개의 카테고리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추진 실적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쭉 있고, 특히 이제 다음이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올해 1월 26일에서 30일 양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대학원 국내 학부 대학원생 73명, 국내 강사 15명 해서 이런 계절 학교를 운영했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이게 첫 해 강사였는데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7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인천 및 박사후 연수 지원에서 현재까지 모두 해외로 13명의 학생들을 인턴으로 뭐 길게는 3개월, 뭐 짧게는 몇 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박사후 연수는 2명, 한 명은 지금 국외, 한 명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그때 있었던 제주학교에 있었을 때 그 사진. 그다음에 이제 학교들을 우리가 보면 참석해 보면 쭉 보면 이제 뭐 유니스트 이게 울산 거기대, 연합대학원, 경희대, 고려대 쭉 있고 학교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서울대 이런 학교들은 그래도 플라즈마 핵융합 강좌가 있었는데 이 나머지 학교들은 그런 강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다 참여를 해서 일주일 동안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음 그 계절 학교에도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분포를 보면은 학사 및 학사 채널이 51명, 석사, 박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및 연수 지원에서 보면은 연수는 대개 보면은 연수라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냐면은 첫째, 내가 관련한 연수 기관의 슈퍼바이저하고 내가 있는 슈퍼바이저하고 매칭이 돼야 돼요. 내가 그냥 무슨 뭐 그냥 관광 학예 연수 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현재 제로가 프로그램에 있는 동의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가 매칭을 시켜줘서 명지대학교, 그다음에 행정학 프로그램에 있는 포항공대, 주로 이런 학생을 통해서 보면은 이 국내, 그다음에 프린스턴, 물러란 공대, 그다음에 에이터 아이오, 오크리치, 나고야 대학, 교토 대학, 도쿄 대학 이런 식으로 연수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턴 및 밥수 이런 연수 지원 절차는 이런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재료 연구는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할 거고, 이게 향후 추진 계획 보면은 우리가 이제 쭉 있는데, 우리가 이번 9월에 제주도에서 ISFNT라는 International Symposium on Fusion Nuclear Technology인데, 여기 이제 신임 IO 이터 사무총장이 그때 참석하시는데 그 전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고, 네, 정경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계속 이 일들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네, 이상입니다.